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핵형, 그리고 핵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핵형과 핵상은 엄연히 좀 달라요. 핵형은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미경을 통해서 내가 유전자의 혹은 염색체의 모습을 관찰하는 것을 우리는 핵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핵상은 무엇이냐면 이제 짝꿍이 있느냐 없느냐, 아빠가 준 거 엄마가 준 그 각각의 상동 염색체가 함께 존재하는지 혹은 이제 각각 떨어져서 하나만 존재하는지 그것을 구별하는 걸 이제 핵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핵형부터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형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겼느냐. 그래서 이제 세포 안에 생명체들의 세포 안에 모든 염색체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염색체들의 형태를 보는 거죠. 그래서 숫자나 모양이나 크기를 보는 것을 우리는 이제 핵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얘네들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사용할 거냐면 현미경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 현미경을 사용해서 핵형을 분석하는 것을 아래쪽에 핵형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핵형 분석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조금 쉽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징만 알아두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두 번째, 자, 같은 종이에요. 사람이면 사람끼리 혹은 개면 개끼리, 원숭이면 원숭이끼리 이렇게 각각의 같은 종끼리는 이 핵형이 같아요. 대신 무엇이 예외적이냐면 성염색체가 다르죠. 성염색체만 예외적이고 상염색체들은 모두 다 같다. 여러분들과 선생님의 핵형, 염색체의 숫자, 모양, 크기는 서로 상염색체는 같아요. 대신 이제 남성과 여성에서 남성은 XX, 그리고 남성이 왜 XX야? 여자가 XX, 그 다음에 남자는 XY로 이제 성염색체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다른 상염색체들은 모두 다 같다. 만약에 내가 핵형 분석을 했는데, 이 염색체의 숫자가 다르다던가, 아니면 모양이 같지만 모양이 다르다던가, 아니면 크기가 다르다던가, 이렇게 된다면, 아, 이건 다른 종이구나, 이렇게 분리를 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종이 다르면 수가 같더라도 크기나 모양이 다를 수가 있다. 이게 다른 종임을 우리가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핵형 분석을 합니다. 이 핵형 분석은 현미경을 통해서 한다고 얘기를 했고, 핵형을 관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기나 모양이나 숫자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들이 이제 우리 핵형 분석이다. 수까지 쓸게요. 자, 수를 알아보는 게 핵형 분석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핵형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앞서서 얘기했듯이 우리 이 성별 염색체 수준, 이제 어떤 종이냐 혹은 같은 종이냐 다른 종이냐 이런 거 알아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염색체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XY라고 하는 이제 서로 다르게 생긴 상동염색체가 있으면 얘는 남성, 그 다음에 XX로 모든 염색체가 다 똑같으면 이제 여성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염색체 이상 돌연변이나 아니면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 두 가지를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염색체 이상 돌연변이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염색체에 의한 이상의 질환을 알아낼 수가 있다. 핵형 분석을 통해서. 자, 이런 질환들이 무엇이 있냐면 염색체의 숫자가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은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47개다. 그러면 그것은 염색체가 하나 더 많은 거죠. 내가 풀어 헤쳐가지고 똑같이 생긴 염색체들끼리 같은 쌍으로 쭉 나열을 해봤을 때 사람은 23쌍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23쌍 중에 하나의 쌍이 3개가 짝꿍이 된다면 이것은 유전자가 아니라 염색체에 의한 질환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하나, 상동염색체가 이런 식으로 생겼죠. 서로 같은 모양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 중에서 일부가 댕강 잘려져서 나간다거나 아니면 이 부분이 더 붙는다거나 아니면 이 부분이 서로 위아래가 전환이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내가 관측을 했을 때 염색체의 모양이 달라졌다라고 한다면 이 달라진 모양에 의해서 내가 질환이 나타날 수 있고 유전자 발현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염색체에 의한 질환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구조나 숫자나 구조의 이상에 의한 염색체의 질환을 우리가 핵형 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를 했듯이 조심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유전자 질환도 나와요. 우리 유전자 질환도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이 유전자 질환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유전자는 여기 염색체의 전체 중에서 아주 눈곱만큼을 우린 유전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유전자가 바뀐 것을 유전자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전자 이상에 의한 질환. 그런데 이것은 현미경을 통해서는 이 눈곱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미경을 통해서 보는 우리 핵형 분석은 염색체 수나 구조에 의한 이상만 볼 수 있지 유전자는 볼 수가 없다라는 거 하나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 핵형 분석은 언제 더 잘 볼 수 있냐면 분열기 중에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누게 됩니다. 그 중에서 중기 때, 두 번째 세션이죠. 중기 때에 염색체들이 꽁꽁 뭉치고 그 다음에 아주 관찰하기 좋게 적도면에 일렬로 나열이 돼요. 그랬을 때 내가 염색체들을 조금 더 관찰하기가 쉽겠죠. 막 섞여 있을 때보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중기 때의 세포를, 분열기의 중기 때의 세포를 가지고 염색체에 의한 핵형 분석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핵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핵형 분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 분석에 대한 내용을, 이 개념을 가지고 문제에 적용시키는 방법은 뒤에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그 다음 더 중요한 내용이 이 핵상이에요. 핵상은 상독염색체가 있느냐 없느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요. 일단은 뭐 사람은 일단 핵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EN은 46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일단 여기에 있는 이 N 이게 바로 핵상이라는 거죠. 상독염색체가 서로 존재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가 준 거, 엄마가 준 거 두 개가 한 쌍이 되어서 이제 염색체를 이루고 있으면, 쌍을 이루고 있으면 그것은 EN의 핵상을 갖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것에 반해서 이제 아빠가 주든 엄마가 주든 무조건 같은 모양, 같은 크기의 염색체가 한 개만 존재한다. 그것을 N이라고 하죠. 상독염색체가 없는 상태. 그래서 N과 EN을 알아내는 것이 바로 이제 핵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하나 더불어서 문제에서는 더 뭘 물어볼 거냐면 염색체의 개수를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EN은 46이라고 하는데 사람은 염색체가 46개가 있어요. 그 46개의 염색체들을 셀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 DNA량도 알고 계셔야 돼요. DNA량을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내가 복제되기 전에는 DNA 상대량이 46이었는데 복제를 하고 나면 데칼코마니처럼 2배가 되죠. 그래서 그 DNA량은 46이 아니라 92가 되는 거예요. 상대량이. 자, 그렇게 늘어나는 것들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DNA량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염색체의 개수라던가 아니면 상독염색체가 있는지 없는지 이 세 가지를 핵상 분석이라고 해서 핵상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해서 이거 세 가지를 기억을 풀어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얘네들을 풀어내는 방법들을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것을 예로 들고 얘기를 할 건데, 일단은 핵상을 얘기를 할 겁니다. 전체를 다 지우고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핵상부터, 펜을 눌러야 되죠. 자, 핵상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문제에서 핵상을 물어보게 돼요. 그러면 상독염색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핵상을 내가 판단을 하기 위해서 N인지 EN인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관측해야 되냐면 상독염색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관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독염색체가 있으면 EN, 없으면 N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돼요. 3N 이런 거 없어요. 우리는 그냥 생명과학 원에서는 N과 EN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염색체 수를 물어볼 거예요. 염색체 수, 핵상, EN은 46 했을 때 46, 그게 염색체의 숫자죠. 그래서 이 염색체의 숫자를 이제 우리가 전체 문제에서 세 볼 건데, 어떻게 셀 거냐면, 무엇을 세는 게 좋으냐면, 동원체의 숫자를 세보는 게 가장 좋아요. 동원체의 숫자, 우리 염색체가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에 짤록한 부분, 이 부분을 세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것을 셌을 때 이게 염색체 1개, 그 다음 여기 옆에 또 이렇게 생겼으면 이걸 또 세면서 염색체 2개 이렇게 세주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복제돼서 이런 상태로 존재하면 이거는 염색체 1개예요. 동원체가 1개니까. 복제가 됐다 하더라도 염색체가 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1개예요, 1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이 전체가 염색체 2개가 되는 거죠. 동원체가 2개니까. 자, 그래서 염색체는 동원체의 개수를 세줘야 된다. 복제했을 때
때의 상태, 복제하지 않았을 때의 상태가 유의사항이죠. 자, 그 다음 DNA량을 또 물어볼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무엇을 볼 거냐면 염색 분체의 개수를 셀 겁니다. 염색 분체가 바로 여기에 있는 리본 하나를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평상시에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럼 상대량, DNA 상대량이 1이었어요. 그런데 복제를 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죠. 그러면 DNA량이 2가 되는 거예요. 분체가 2개가 되는 거니까. 대신 복제를 했다고 해서 염색체가 1개에서 2개가 되는 게 아니라 1개 그대로이다. 이 사실이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이렇게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여기에 있는 얘를 가지고 핵상과 DNA량의 상대량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염색 분체 1개당 DNA량이 1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이제 문제를 풀 겁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일단 핵상, 염색체, DNA 순서대로 할 건데 핵상 EN인지 N인지 그걸 먼저 맞춰야 돼요. 자, 똑같은 모양과 크기를 갖는 염색체가 쌍으로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아보는 거죠. 일단 초록색 2개, 보라색 2개, 빨간색 2개, 파란색 2개 각각 2개씩 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N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 염색체 숫자를 쓸 거예요. 는 숫자 몇 개냐면 덩어리가 혹은 여기 짤록한 부분이죠. 짤록한 부분들이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8개요. 8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8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염색 분체를 통해서 DNA량을 얘기를 할 거죠. DNA량 총 몇 개냐면 염색 분체가 8개니까 8 이렇게 써주는 거죠. 이제죠? 자, 그 다음 아래쪽. 자, 얘도 짝꿍이 있는지 먼저 보는 겁니다. 빨간색, 초록색, 보라색, 파란색 각각 짝꿍이 있죠? 그러니까 EN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염색체의 개수 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염색 분체가 위쪽과 다르게 붙어 있어요. 복제된 상태. 그렇다고 해서 염색체의 개수가 2배로 늘어나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동원체가 늘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동원체의 개수와 허리 짤록한 것들을 세봤더니 몇 개냐면 8개요. 복제를 하더라도 핵상은 변하지 않고, 핵상 변하지 않고 염색체의 숫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 DNA량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DNA량은 염색 분체의 개수를 세라고 했죠. 여기에 1개당, 염색체 1개당 2개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16이 되는 거죠. DNA량만 2배가 된 거예요. 복제했으니까. 복제했을 때. 자, 아래쪽. 얘 같은 경우는 짝꿍이 없네요. 색깔이 다른 애들이 각각 혼자서 존재해요. 그러니까 N이요. 자, 그 다음에 염색체 숫자도 덩어리 세면 되겠죠. 동원체 세면 되니까 4개. 그 다음 DNA량은 염색 분체 세면 되니까 얼마? 4.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됐죠? 자, 이런 것들을 문제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볼 거예요. 우리 위쪽에 있는 해결 분석이랑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핵상이 같이 통합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같이 병행해서 공부하는 경험이 될 겁니다.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가, 나, 다가 있고요. 모든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다. 각각 개체 A라는 개체랑 B라고 하는 개체가 있는데 얘네들은 핵상이 어떻게 되냐면 2에는 4, 2에는 8이래요. 자, 그래서 세포 중 하나이다. A와 B의 성염색체는 모두 암컷이 XX, 그 다음 수컷이 XY. 이걸 왜 가르쳐 주냐면 내가 짝꿍을 맞출 거예요. 상동염색체를 막 맞추다가 어떤 한 쌍이 상동염색체가 아닌 것처럼 다르게 생긴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바로 XY가 되는 거예요. 문제를 풀면서 한번 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N이죠. 왜 그러냐면 짝꿍이 없어요. 다 다르게 생겼어요. 염색체, 동원체 개수 세라고 그랬죠? 4개예요. DNA량은 4가 되겠죠. 자, 얘는요. 짝꿍이 다 없네요. N은 4예요. 2배가 되었지만 왼쪽 거보다 오른쪽 게 2배가 되긴 했지만 복제된 상태이고 염색체량이 늘어난 게 아니다. 동원체의 개수를 세는 거니까요. 4개요. 얘도 얘는 마찬가지 하려고 했더니 달라요. 2개가 짝꿍이고요. 요렇게가 짝꿍이에요. 그러니까 EN이 되겠죠. 그러면서 염색체가 총 몇 개냐면 4개예요. DNA량은 8이 되겠네요. 여기도 8이 되고요. 자, 그래서 EN은 4인 애가 라지 A래요. 얘가 바로 A라고 하는 개체의 세포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얘네들은 각각 가와 나 같은 경우는 지금 짝꿍이 없는 상태인데 짝꿍을 만들어주면 어떤 상태가 될 거냐면 EN은 8이 되겠죠. 염색체 숫자가 2배로 늘어나요. 짝꿍이 나타났으니까. 자, 얘도 마찬가지로 EN은 8이 될 거예요. 그러면 EN은 8인 세포는
생물은 누구냐면 B였어요. 그래서 가와 나는 B이고요. 다는 A이고요.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수컷인지 암컷인지 나눠볼 건데 얘 같은 경우는 모든 세포가 다 있는데 모든 세포가 다 짝꿍들끼리 똑같이 생겼어요. XX가 있다는 얘기죠. 얘는 암컷. 수컷이 아니에요. 만약에 얘가 새까만 애가 성염색체고 얘가 수컷이었으면 이 중에서 한쪽이 없을 거예요. 찌끄맣게 보일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지 수컷이에요. 자, 그 다음 얘요. 얘는 같은 개체입니다. 같은 개체이니까 두 개를 비교를 하면서 성염색체를 찾아내면 돼요. 자, 봤을 때 요 놈이랑 요 놈이 같죠. 같은 상동염색체 혹은 뭐 같은 염색체. 자, 그 다음 여기 새까만 것 중에서 큰 거 얘네 두 개 같고요. 그 다음 하얀 것 중에서 작은 거 얘네 두 개 같아요. 대신 다른 애가 있어요. 이거 지워서 얘기해야지. 자, 다른 애가 있어요. 서로 두 개를 비교해 봤더니 다른 애가 누구냐면 다 짝꿍이 맞춰지는데 요 놈이랑요. 요 놈이 짝꿍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르게 생겼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얘는 XY를 갖는 B라고 하는 개체였고 이 중에서 X가 이 세포로 간 거고 Y는 이쪽 세포로 간 거죠. 나머지들은 상염색체이기 때문에 모양은 다 똑같은 거. 대신 하나는 엄마가 하나는 아빠가 준 것들이 이제 각각 떨어져서 이제 세포에 들어간 것이고 각각 상동염색체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기억. B는 암컷이다 그랬는데 B가 왼쪽에 있는 애들이고요. 성염색체가 다르니까 수컷이에요. 자, 다는 A의 세포이다. 맞는 말이죠. 2에는 4이니까. 가와 나는 핵상은 모두 N이다 그랬는데 네, 지금 짝꿍들이 없어요. 상동염색체가 없으니까 N이다. 맞는 말입니다. 니은과 디귿이 정답이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죠. 또 한번 볼게요. A와 B가 있는데 서로 다른 동물이래요. 뭐 다른 종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른 동물이랍니다. 어떤 세포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난 게 요만큼이래요. 그리고 얘네들의 성염색체는 모두 XY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A라고 하는 애는 염색체 수가 6개고요. B라고 하는 애는 염색체 수가 총 해봤자 12개래요. 두 개는 같은 종은 아니네요. 다른 종이겠네요. 왜냐하면 숫자가 다르니까 염색체의 개수가 다르니까 다른 종이에요. 자,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봤더니 짝꿍이 있네요. 얘는 다르게 생겼는데요. 왜? 성염색체니까요. 성염색체 XY니까요. 그래서 다르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짝꿍이 있는 상동염색체가 있는 EN의 상태이고요. 총 개수가 몇 개냐면 염색체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네요. 그럼 총 개수, 염색체 수가 6개인 동물은 누구였냐면 A예요. A. 그러니까 요 놈은 A라고 하는 동물의 염색체의 세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바로 갈게요. 그림은 A의 세포이다. 맞는 말이고요. 기억과 니은 상동염색체다. 왼쪽에 있는 애가 있으면 오른쪽에 있는 애는 복제본이죠. 복제본. 상동염색체 사이는 요 놈과 요 놈 사이예요. 엄마가 준 거, 아빠가 준 거. 요런 사이예요. 그러니까 틀린 말이 되겠죠. 기억과 니은 아니다. 자, B의 생식세포에 한 개에 들어있는 상염색체의 숫자는 6개이다 그랬어요. 자, 생식세포라고 얘기해요. 생식세포는 뭐냐면 감소분열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자나 난자와 같은 애들이에요. 만약에 생식세포 정자, 난자가 2N이면 정자도 2N, 난자도 2N이면 자손이 4N이라고 하는 슈퍼 괴물이 태어나요. 얘는 태어날 수도 없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놈이 태어나요. 그래서 이런 게 태어나지 않도록 정자가 N 상태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난자도 N 상태가 만들어져서 두 개가 다시 만나도 사람이라고 하는 EN의 상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사람의 생식세포는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도 생식세포의 개수를 문제에서도 생식세포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 생식세포는 N 상태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B요. 염색체 수가 12개라고 했죠? 이건 EN의 상태예요. 그런데 생식세포로 바꾸면, N 상태로 바꾸면 N은 염색체의 절반이 줄어들겠죠? 6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6개 중에서 상염색체, 성염색체로 나눠질 건데, 자, B의 성염색체는 XY니까요. 한 개만 속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5 플러스 1이다. 이 1이 바로 X 혹은 Y가 될 것이고, 여기 있는 5가 상염색체가 될 거죠. 여기에서 상염색체를 물어보고 있고 6개가 아니라 5개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기억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동물 같은 종이래요. 같은 종. 같은 종이면 염색체 숫자, 모양, 크기 이런 거 같아야 돼요. 대신 성염색체만 제외하고. 자, 2에는 어쩌구인 종이에요. 그래서 1과 2라고 하는 종의 동물들이 있는데 각각 이런 세포들이 존재하겠죠. 자, 한 개는 1의 세포이고 나머지 두 개는 2의 세포래요. 그리고 성염색체는 암컷이 XX, 수컷이 XY이다. 이것을 성염색체를 왜 자꾸 XX, XY가 암수임을 알려주냐면 사람과는 다르게 남자가 XX처럼 똑같은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여자가 XY처럼 다른 애가 있어요. 그런 동물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이렇게 아예 대놓고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일단 수컷이 XY, 암컷이 XX예요. 그리고 라지 A와 스몰 a는 대륙 유전자이고 기억과 기억은 라지 A나 스몰 a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림을 보면서 쭉 판단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그림을 보게 되면 일단 짝꿍이 있는지를 보고요. 짝꿍이 있으니까 2n이고요. 그 다음 총 몇 개냐면 2, 4, 6, 8개예요. 8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과 요것은 지금 상동 염색체인데 라지 A를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는 라지 A가 들어가든 스몰 A가 들어가든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 나도 볼게요. 나를 봤더니 요렇게 2개, 그 다음에 요 쬐끄만 하얀색 2개, 회색인가요? 회색 하나, 2개, 그 다음에 요 놈도 2개. A를 가지고 있는 두 놈도 2개, 짝꿍. 그런데 얘가 좀 다른 애야. 얘가 달라요. 얘는 성염색체란 얘기죠. 성염색체 XY란 얘기예요. 그리고 얘를 짝꿍을 봐보면, 핵상을 봐보면 총 2에는 8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도 볼게요. 얘는 짝꿍이 없죠. N 상태예요. 그리고 총 몇 개냐면 4개네요. 그러면 3개가 모두 다 같은 종이었으니까 성염색체도 똑같이 생겼을 거예요. 요것도 성염색체고요. 얘가 성염색체고요. 여기에서 이 새까만 큰 애도 성염색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상염색체가 나머지가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판단을 할 거예요. 상염색체만 봤을 때 성염색체는 일단 남자예요. 남자고 얘는 X고요. 얘는 XX예요. 그러면 XX와 XY가 한 몸에 들어갈 수는 없죠. 뭐 자웅동체 아니죠. 아니죠. 두 놈은 서로 다른 동물임을 알 수 있어요. 같은 종이지만 1과 2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줘요. 가와 나 중에 하나가 있을 거예요. 각각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이 나라고 하는 애는 A에 대해서는 라제이라고 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다에서는 X를 갖는 놈이 스몰 a를 가지고 있어요. 스몰 a를 가지고 있어요. 자, 얘는 스몰 a가 없죠. 요것과 나와 다는요, 같은 생물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의 생명체 안에 어떤 세포는 라제이를 가지고 있고 어떤 세포는 스몰 a 라제이를 가지고 있고 이런 상황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세포들의 유전자는 다 같아야 돼요. 그래서 얘가 나라고 하는 애는 라제이를 가지고 있고 자, 다라고 하는 애는 스몰 a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와는 다른 동물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두 동물만 있다라고 했으니까 파란색으로 자, 이 나라고 하는 애가 하나의 세포만 있는 거 한 개가 1이라고 했으니까 요 놈이 1이고요. 나머지 가와 다가 2가 되는 겁니다. 가와 다가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의 기억은 스몰 a가 되는 거죠. 이런 라제이 스몰 a 그리고 XX의 상황에서 내가 생식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분리가 됐을 때 얘네들이 서로 라제이와 스몰 a를 갖는 이 염색체들이 서로 떨어져서 이 세포로 들어온 거예요. 요거는 또 다른 세포로 갔겠죠. 각각 떨어져서. 그래서 요게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 성염색체 중에서도 하나가 여기에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제 원래 요런 모습이잖아요. 요런 모습에서도 여기가 이 가운데가 분리가 돼서 하나만 여기에 들어온 거예요. 이런 게 감수분열 과정 중에서 일어난 거죠. 자, 그렇습니다. 가와 다는 2번의 동물이고요. 나가 1번의 동물이고요. 자, 유전자에 대해서는 2번은 라제이 스몰 a의 유전자를 가지고요. 나 1번이라고 하는 동물은 라제이의 유전자를 가져요. 그리고 2라고 하는 동물은 XX 여성이고요. 암컷이고요. 그 다음에 나라고 1이라고 하는 동물은 XY로 이제 수컷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기억은 라제이다, 아니 스몰 a.
자, 나는 2의 세포이다. 아니, 1의 세포야. 1의 감수 제2분열 중기라고 하는데 이 분열은 무엇이냐면 이런 쌍염색체가 존재하는 상태. 요런 상태예요. 쌍리본의 상태. 자, 한 개당 염색 분체 수는 몇 개냐 그랬는데 자, 염색 분체 수는 일단 염색체 한 개당 2개씩 붙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얘가 일단 절반씩 나눠지고요. 지금 염색체가 나눠질 거니까 N은 4의 상태로 될 거고요. 그 다음 염색 분체는 이렇게 붙어있는 쌍리본의 상태이니까 요거의 2배인 8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8개이다 라는 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디귿의 상태예요. 자, 이 디귿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한다면 이거는 감수분열 과정을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되죠. 공부를 하셨을 때 이 과정이 이해가 될 겁니다. 이렇게 염색체 숫자에서 이렇게 쌍리본의 상태이기 때문에 염색 분체를 2배로 늘려서 8개가 됨을 알 수가 있어요. 자, 2번 디귿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예요. 우리 점점점 이렇게 가면서 조금씩 어려워지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굳이 얘기를 해보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니까 뭐 쉽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유저한 파트를 조금 더 심도 있게 개념을 탄탄하게 잡고 요런 문제들 그리고 감수분열 과정들 이 과정을 머릿속에다 싹 함께 집어넣었을 때 통합적으로 이 문제가 풀릴 때 머리에서 그림이 그려져요. 그럴 정도로 될 정도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지만이 이제 제한 시간 내에 좋은 성적을 받으면서 풀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일단은 기본이 탄탄해져야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연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기본기 탄탄하게 잡으시고요. 이번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